안녕하십니까. 대전 동아쌤입니다. 지금 이제 학생의 질문이 뭐냐면요. 이게 그 수능특강 동아시아사 어떻게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사도 그렇고요. 사탐마다 그 특징이 있는데 역사도 뭐 비슷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역사 계열 이런 수능특강 학습법을 하는 중입니다.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건요. 목차를 암기하는 겁니다. 이거 다. 첫 번째 장 넘어가면 이렇게 목차가 이렇게 써 있는데요. 목차 다 외워야 됩니다. 왜? 이렇게 목차를 외우면 그 목차마다 어느 목차에 해당하는 문제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1차적인 큰 흐름에 대한 뼈대를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기출문제를 풀 때마다 이 목차를 확인을 해보면 아, 내가 어느 부분이 약하다, 어느 파트가 약하다 라는 걸 빨리 캐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차를 외우는 건데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 1단원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형성하고 동아시아사, 선사문화, 국가의 성립 이렇게 나오잖아요. 두 개. 여기다가 세부 목차를 이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이게 3개인지 2개, 4개인지는 모르겠지만 세부 목차를 이렇게 쓰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에다가 하고 더 세부 목차를 단어로 쓰는 겁니다. 이렇게 3단계 목차를 만드셔야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한장 정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언제 만드냐? 지금 요 두 개는 써 있잖아요, 현재. 이걸 한 번 공부했을 때 만드는 거고, 이걸 2번 공부할 때 그러니까 한 번 공부할 때는 요거 쓰는 거고, 2번째 공부할 때는 요걸 쓰는 거고, 3번째 공부할 때는 요거 중에서 내가 틀린 게 어딘가를 색칠을 하는 겁니다. 목차 공부, 알겠죠? 흐름으로 한 장 정리. 자, 2번째. 자, 목차는 그렇게 사용하는 건데요. 자, 두 번째로 이거 보니까 이렇게 글의 구성과 특성 이렇게 있습니다. 이 글의 구성과 특성이 이 문제집 하나 나오는데요. 이게 공부하는 순서입니다. 공부하는 순서면서 이 학습지를 여러 번 반복해서 볼 수 있는 법을 만들어지는데 이제 학생들이 그냥 쭈루룩 넘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이 구성과 순서가 나왔을 때 이 구성이 5개면 5번을 반복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빠르게 볼 때는. 이렇게. 그리고 1단계를 다 보고 점수득까지 2단계 보고 3단계 보고 4단계 보고 마지막 5단계에다 정리하고 해설을 보면서 이걸 총 정리한 거에다가 다 같이 써주고 이렇게 해주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책을 공부하는 게 궁금해지면 그 구성의 특성 을 단계로 나누어서 그 단계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단계는 내용 정리 이렇게 나왔어요. 핵심 내용 정리. 그런데 이 단계가 잘 나온 것 같으면서도 내용 정리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본문 내용이 나오고 보도자료가 나오고 그림도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봤을 때 내용 정리는 어떻게 하냐면 제 생각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 정리 글을 쭉 다 읽어요. 그 다음에 모르는 단어를 체크해요. 모르는 문장을 체크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모르는 단어를 해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모르는 문장을 해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모르는 단어, 모르는 문장을 해결한 다음에는 중요한 단어나 중요한 문장을 체크하는 거고, 중요한 단어를 체크한 다음에는 이 중에서 시험에 나올 단어를 체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글을 보게 되면 나중에 이 글들이 이 표 안으로 요약돼서 들어간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글과 관련된 그림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면 요게는 시험에 관련된 아니면 중요한 단어들을 이 그림 옆에다가 표 옆에다 추가로 정리하면 나중에는 글 자체를 안 봐도 이 글을 안 보고 요 표나 그림 근처에 있는 글자만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시각화돼서 되게 빠르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 정리를 할 때도 내용을 글 한 번, 표를 정리하면서 한 번, 그림에다 다시 정리하면서 한 번 이렇게 3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근데 3번이 아니죠. 모르는 단어 체크하면서 다 읽고, 모르는 문장 체크하면서 다 읽고, 중요한 문장 고르면서 다 읽고, 시험에 나오는 거 하면서 다 읽고 3번, 4번. 표에다 정리하면서 다 읽고, 표나 그림에서 정리하면서 읽고 5번. 최소한 5회도 그냥 하셔야 됩니다. 최소한 5회독을 하셔야 되는데 한두 번 읽고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죠. 5회독 하는 말 알겠어요? 5회독을 하시면 두 번째로 넘어가서
그런 다음에 문제를 푸십니다. 그럼 문제를 푸는 방법은 첫 번째 수능의 비문학, 그러니까 동아시아가 몇 문제예요? 20. 그럼 무조건 20문제를 푸시는 겁니다. 20문제 시간 재서 20문제를 푸신 다음에 먼저 문제를 끝까지 20문제씩 쭉 풀어. 그런데 틀린 걸 체크해. 틀린 걸 체크한 다음에 동아사회를 배웠나요? 안 배웠나요? 배웠으면 무조건 문제부터 풀고 체크한 다음에 체크해놓고 내용을 읽어야 돼. 이해돼요? 여기를 체크했으면 요 문제를 체크했으면 요 범위를 읽어야 돼. 그래야 틀린 거를 집중해가면서 읽지. 그냥 쭉 읽으면 아는 것도 읽고 모르는 것도 읽잖아.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 이해돼요? 그러면 이렇게 문제를 읽은 다음에 지문을 다시 읽었죠. 읽었는데 오답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렇게 선택지를 전부 다 맞는 걸로 다 바꿔야 되고, 틀린 선택지 오답 정리하는 방법 한번 배웠죠? 그 오답 정리하는 방법의 룰에 따라서 해야 되고, 그러다가 보면 이 오답이든 이 문제든 해설을 보면 핵심들이 있어요. 핵심들. 이 핵심들을 그 앞에 있는 그림이나 표에다가 추가로 써줘야 돼요. 근데 이걸 틀렸다, 그림이나 표에다 써놓은 게 틀렸다, 그럼 그거를 빨간색으로 형광펜으로 칠해야 돼. 이게 형광펜을 아무 때나 치는 게 아니라 시험에 내가 틀렸다, 이거를 형광펜으로 친 걸 안 보면 시험 틀리는 가능성이 있다 라는 걸 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문제풀이가 이제 1차로 끝나는 거예요. 다음 4단계 가면 문제풀이가 다 끝나고 내용도 다 봤죠. 그러면 연표를 보면 이게 깨끗해요. 이 연표에다가 그림들 쭈루룩 있잖아요. 아까 표나 그것들을 여기다 추가로 정리를 할 수 있나 보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이 연표를 딱 정리하다 보니까 이 연표 말고 다른 연표는 없나? 그러면 다른 연표를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뽑아 출력해준 연표 있죠? 네. 그게 더 자세하면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 이거를. 왜? 연표를 해봐야 많아봐야 10장밖에 안 되잖아. 이 10장에 이거 한 공 정리하는데 당연히 연표야 자세히 해야지. 너무 듬성듬성 넘어가면 틀린 걸 찾을 수가 없지. 이해되세요? 네. 이렇게 하는데, 자, 이 문제는 똑같이 출제될 가능성이 없는데, 요 해설, 문제 뒤에 해설이 있어요. 연표 뒤에. 이 책은 연표도 실어줬더라고. 그전에는 안 실어줬는데. 그치? 네. 꼭 필요하다니까 실어준 거야. 그 연표 다음에 해설이 있는데, 이 해설을 읽으면서 여기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거를 다 뽑아야 돼. 뽑아가지고 여기다가 슉 집어넣으면 해설도 안 봐도 됩니다. 문제도 안 봐도 됩니다. 연표에다가 아까 유림, 표, 그림에 다 모아놨던 거를 다시 써버리면 쓰면서도 공부됐으니까 다 끝나지. 이렇게 쓴 복잡한 연표를 이렇게 복합 연표에다가 다시 정리를 하지. 그러면 요게 10장에서 15장 되는 게 요약노트가 딱 자기만의 요약노트가 나오는 거지. 그죠?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 요약노트를 끝나고 보니까 내가 성대 성리학에 대해서 많이 틀려. 그러면 그것만 집중적으로 자세한 걸 찾아서 테마로 1. 성대 성리학에 대해서 A4 한 장입니다. 무조건 테마는 뭐라고요? A4 한 장씩 테마로 정리를 해. 그럼 관련된 걸 자세하게 이렇게 해서 한 20개 정도 하면 내가 항상 틀리던 두세 개가 10배수로 했으니까 몇 거 되는 거 아니요. 그지? 20개에서 30개 아니면 40개를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했는데 테마로 해놓고 연표로 해놓고, 그런데 정작 이거는 전체 흐름을 정리하는 것이지 시험 나오는 것에 대한 거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거는 이렇게 O야, 이거는 X야, 이거는 이렇게 내용을 바꿔야 돼, 이렇게. 그죠? 네.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핵심 문장, 내가 틀릴 만한, 그냥 말고 내가 틀린 핵심 문장들을 체크를 해줘야 돼. 그래서 문장을 써줘야 돼. 이런 거, 이걸 때는 이거, 이걸 때는 이거, 이걸 때는 이거. 그 화살표 치고 이거는 뭐에 대한 관련, 뭐에 대한 관련 이렇게 써놔도 되고. 이렇게 테마하고 뭐가 달라요? 테마는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 공부한 거고, 이건 시험 나오기 위해서 핵심 문장으로 하는 거고.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교과서를 정독하셔야 돼. 왜? 정말 애매한 걸 뭐라고? 교과서 문장이 기준이 돼버려. 그치? 네. 그래서 교과서를 하나 정독을 해서 이제 중요한 것도 다 알고 다 알아. 그럼 흐름을 보면서 뉘앙스,
그지? 이것과 이것의 연관관계는 교과서가 제일 잘 연결시켜준다는 거지. 네? 자, 이렇게 총 정리해서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한 장 딱 정리하겠다. 앞뒤로 깨알같이 이거는 함정 이거니까 이거 조심할 거. 컴마. 이거는 이거니까 이거 조심할 거. 컴마. 이렇게 해서 따닥따닥 붙여갖고 앞뒤로 한 장 딱 뜨면 동아시아 보기 전에 요거 딱 하나 볼 시간밖에 없어. 왜? 한꺼번에 보잖아. 그치? 네. 그러니까 앞뒤로 한 장 정리. 이게 이제 최종 한 장 정리 하게 되면 내 함정, 내가 빠지는 함정들 다 체크한 노트가 되니까 총 정리가 다 끝난 것이지. 자, 다시 보면 자, 첫 번째 뭐라고 이거를 단계별로 나눠서 반복을 차라리 여러 번 해라. 단계별로. 그게 더 빠르다. 그지? 네. 단계별로 나눠야 되는데 일단 배운 거니까 문제부터 풀어라. 그냥 무작정. 왜? 빠르게 이걸 문제를 다 풀어놓고 공부한다고 생각해야지. 문제 하나씩 보면서 차근차근 하면 다 까먹어. 어차피 배운 거니까 일단 약점부터 찾고 이 약점과 관련돼서 확정이 진 다음에, 그지? 약점 찾고 그 다음에 단계별로 보면서 단계별로 봤지. 네. 그런 다음에 이 약점 찾아놨던 거 단계별로 보면서 오답 정리를 따로 하고 이때 단계별로 한 5단계 볼 수 있잖아. 반복해서. 네. 그러면 오답 정리할 게 확 줄잖아. 이거 외웠는데, 그지? 그러니까 먼저 푸는 게 목표야. 그럼 이거 총 몇 문제나 돼? 150. 한번 쉬어봐. 야, 한 페이지에 대여서 4문제씩 하면 이거 내용도 있고 딱 그러면 총 몇 문제냐? 한 강에 몇 문제 정도 되겠냐? 한강에 15개. 그러면 몇 강이냐? 18강. 한번 봐봐. 그러면 15 곱하기 18강이냐? 15, 18이냐? 문제수가? 네. 그렇게 많다고? 네. 오, 그러면 15 곱하기 18이면 전부 몇 개요? 15 곱하기 18이면 15 곱하기 20을 하면 네. 15 곱하기 20 하면 150이잖아. 150개에다 30만 빼면 되네. 그럼 120개네. 아니 15 곱하기 20이라고 한 다음에 15 곱하기 2를 빼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150에서 30개면 120개네. 120개면 20개씩 풀어야 돼? 에? 네. 한 회에? 맞아? 150 곱하기 300. 30 15 곱하기 18 15 곱하기 20이면 300이냐? 네. 15 곱하기 20 이후 300이네. 300에서 30 빼면 270개 나느냐? 네. 맞네. 그러면 생각보다 270개면 한 40개씩 풀면 되겠네. 네. 40개씩 40개씩은 몇 회 풀어야지? 4, 6, 24 6번. 네. 아이고 저 40개씩 6일 정도 풀어야 되네. 그래서 다 끝내. 왜? 이거 풀고 내용 보고 찜찜하게 막 하고 하지 말고 다 끝낸 다음에 오답 정리해. 그지? 오답 정리한 다음 뭐해? 다시 연표. 오답 정리한 다음에 그림표에다 정리. 네. 이건 읽은 거고 그림표에다 다 정리해서 오답 정리하면서 단계 읽은 거 하면서 읽으면서도 정리했지만 오답까지 여기다 다 정리. 그 다음에 뭐라고? 총 연표에다 쓰는 정리. 그치? 네. 연표 정리 다 끝나는데 그림표하고 여기는 해설까지 정리하지. 네. 해설까지 정리하면 연표에 쓰지. 연표에서 쓴 다음에 연표에서 테마를 정해서 나 여기 많이 틀려 하는 걸 테마를 정해서 테마 정리. 그치? 네. 테마 정리 끝난 다음에는 문장 정리. 1 내가 이거 약해. 2 이렇게 선택지로 다 만들어. 3 이거. 이해됐어? 네. 그렇게 다 한 다음에 나중에 연표, 테마, 이 문장 합쳐갖고 이걸 총 요약해갖고 한 장 딱 정리하면 끝나는 거네. 그치? 네. 됐어? 자, 그러면 네 생각하고 내 수업하고 뭐가 달라진 거냐? 1. 지금 이거 설명 듣고 뭐가 달라졌어? 저는 한강 어. 개념 공부하고 너는 한 강씩 나가려고 그랬는데 문제 풀고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네. 네. 근데 나는 뭐라고? 흐름으로 하라는 얘기지? 네. 그리고 한강 해서 문제 풀고 개념 잡아봐야, 그지? 네. 에? 나중에 뭐 틀린지 모르니까 흐름으로 쭉쭉 나가는 거고. 두 번째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단계가 굉장히 많지. 네. 네. 그럼 저절로 반복이 되겠지. 네. 그러니까 굳이 외우려고 하지 않아더라도 정리하다 보면 외워지겠지. 또 3번 이렇게 짜게 짜게서 테마부터 하면 빨리빨리 지나가겠지. 다른 내용이고. 네. 그지?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처음에 문제 풀 때가 힘들지. 네. 근데 나머지 나갈 때는 하나만 정해서 글만 쭉 나가고, 그지? 네. 한 번에. 한 번에 흐름을 한 번 하면 내가 아까 그 단계로 치면 한 15단계 더 되잖아? 네. 그 정도면 퍼펙트하게 외우지 않아? 그리고 나중에 갈수록 빨라지지 않아? 왜? 아는 건 빼고 중요한 거, 어려운 거 중심으로 하게 되잖아. 네. 그래서 심화를 하잖아. 그렇게 심화를 했을 때 테마를 할 때 모자라거나 모르겠거나 아니면 테마를 할 때 자료가 더 필요하거나 뭐 이렇게 정리를 했을 때 이 정리를 했을 때 요거 필요 없고 요거는 필요하고 이렇게 자꾸 체크해 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줄여나가야지. 동아시아상은 그래. 왜? 역사지. 네. 역사인데 흐름을 모르면 뭐 그지. 근데 이 흐름을 알면 사소한 게 놓치더라도 요건 아니고 요건 아니고 요건 아니기 때문에 답이 여기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 흐름을 알면.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지. 자,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1강 정리, 2강 정리하면 다 끝나면 그 다음에 할 게 없어. 아, 뭐 공부는 다 하고 할 건 없는데 점수가 안 올라요. 그럼 어떡하냐? 근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치밀하게 해야 돼요. 여러 번 반복해서. 그래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건 뭐라고 이렇게 치밀하게 여러 번 반복하는 거. 그래서 15회 반복하면 아마 다 맞을 거야. 틀리지 않고. 네. 이해됐어요? 네. 질문. 없어? 네. 지금 뭐 한 거야? 공부 어떻게? 공부법. 아, 이렇게 하려고? 네. 이렇게 할 거야? 네. 할까? 알았어. 기다려봐야지.